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오늘 오후 이틀째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표가 반려된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70분 동안 수사권 폐지 관련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며 검찰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며 방어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이 나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병력과 미사일 발사대 등을 동원해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가 오늘 이틀째 논의를 계속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안건 상정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제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 너머까지 전문위원들의 법안 설명, 또 소위위원들의 법원 행정처 차장 등 관계 기관장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70분 동안 검찰 입장을 어제 경청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검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1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 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호수 총장이 낸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김 총장과 70분 동안 면담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대통령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70분 동안 검찰 의견을 경청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며 국회 설득에 다시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검수완박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자체가 문제가 되면 수사권자인 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로 출석시켜 비공개로 현안 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고 앞서 비판이 많았던 검찰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오늘 출근하면서 박광원 법사위원장에게 국회에 나가 의견을 제출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고 국회 출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 7시 전국 일선검찰청 평검사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선 10명 안팎이 참석하고 일선 지검과 지청 규모에 따라 4-5명에서 2명씩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체 참석자는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검사 회의가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한 뒤 논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평검사 회의에서도 줄소표가 거론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거두고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입장을 질서 있게 표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수완박 성토보단 검찰의 과오를 짚고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 총장도 검사들이 일과 이후에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내는 거라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상황을 충분히 살펴 현명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윤 당선인도 차기 정부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가 오로지 국민의 삶에 집중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통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전념하는 건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면서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 반쯤 이곳 인천지방검찰청 바로 옆에 있는 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바로 옆에 있는 법원 뒤쪽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은 영장 실질 심사가 잡혀 있는 만큼 검찰 조사 없이 구치소에서 계속 대기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할 때는 구치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돼서 외부의 모습이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법 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가 수영할 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계곡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앞서 변호인 조력 없이는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변호인 지정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가 오늘 있게 될 예정인데 변호인 선임 뒤에도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포렌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이은혜와 조현수를 도운 조력자에게 방조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인데요.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공개수배 사흘째인 지난 2일 늦은 시각 경기 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숙소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이 이은혜와 조현수 주변인을 조사하면서 포착한 단서로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검찰도 이를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숨어있던 경기도 고양 오피스텔 명의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내던 두 사람을 주변 CCTV로 포착해 은신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정인우입니다.
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적어 확진자가 크게 떨어지는 월요일보다는 늘었지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는 다소 늘었다고요? 네,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1만 8,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하루 확진자가 2달여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그보다는 7만여 명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9만 2천 명 넘게 줄어든 것이라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34명으로 어제보다 16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도 130명으로 93%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대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정부는 4차 접종을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고령층 4차 백신 예약 첫날인 어제 기준 예약률은 7.8%로 집계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6.1%로 수도권은 44.1%, 비수도권은 50.9%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64만 6천 명에 육박하는데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이 4.19 혁명 62주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시작된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막 시작됐습니다. 4.19 62주년 기념식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국립 4.19 묘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 모두 집결을 했고요.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김부겸 총리가 참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별도로 묘지를 참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로 묘지를 참배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이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고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현장에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 시각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배현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전문에 게시된 4.19 정신을 잃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할 것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선열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전 국민이 같이 잠시 추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들도 참석했고요. 주요 인사들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저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돌연 취소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각 인선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이나 검증 부실 등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고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일정대로 원안대로 참석을 하기로 했고요.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 대통령들 이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별도로 참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5년 임기 내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역대 대통령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대체로는 임기 중에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 참석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 참배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1960년이었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희생됐고 62년이 흐른 지금
여야 네, 모두 다음은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헌화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헌화 분향에는 오늘 기념식 프로그램 주인공으로 4.19 혁명 실제 참여자이신 정진영, 이재영 민주유공자와 대광고등학교 학생 4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2학년 김준용, 성준, 1학년 변건, 박형호 학생입니다. 또 오늘 기념식에는 특별히 미래 세대인 대광고등학교 학생 36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헌화하시겠습니다. 화환에 손을 대고 상보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현 정부를 대표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화하고 또 분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열들을 추모하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첫 참석, 그리고 아마도 임기 5년 동안도 계속해서 또 참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선인과 일정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별도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야 지도부 그리고 각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4.19 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또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서울 대광고등학교 학생들 당선인 뒤에 37명이 왔고 당선인 뒤에 4명이 함께 지금 추모하고 헌화하고 있습니다. 네, 배운 대로, 바른 대로, 노한 대로 희망의 물결이 되어 거침없이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안겨주신 4.19 혁명 희생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19 혁명 참여학교 후배들이 함께한 4.19 연합 합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국민의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가 제창하고 있고요. 조금 전 여야 지도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현 여당인 민주당의 윤호중,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현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 모두 참석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기념사를 또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이 기념식을 전체를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요. 네. 일단 그 기념사 내용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주년 맞은 4.19 기념식,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을 한 첫 번째 기념식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러시아군이 흑해 순양함 격침의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노린 무차별 공격에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군사 시설이 목표라지만 폭음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을 흔들었습니다. 달려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서둘러 달려온 구급대원들. 하지만 채 들 것을 내려놓기도 전 다시 사방을 파고드는 굉음과 흔들림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몸을 숨깁니다. 도심 곳곳은 화염에 뒤덮이고 살려달라는 사람보다 올 수 있는 사람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지금 딸의 주검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지켜봐 주는 게 전부입니다. То он, дочь произошла. Ну что произошло? Убили, что? Я не знаю, что это.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공포입니다. Вывозим людей в мест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менее опасными. Ведь совсем безопасных районов в Харькове сейчас не осталось. 전쟁이 휩쓸고 지난 자리는 남은 게 거의 없지만 더 많은 희생을 예고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총 공세는 이제 막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지금 러시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전력 가운데 큰 부분이 이 전투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러시아군들이 그곳에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러시아가 득을 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항구에 들어오려는 러시아 유조선 발티카호 옆으로 고무보트가 다가갑니다. 커다란 밀대를 들어 유조선 선체에 글씨를 씁니다. 석유 말고 평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메시지입니다. This is a peaceful protest. Is to ex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fossil fuels and the war in Ukraine, and to reaffirm the need for peace across the world. 러시아산 석유는 제재 법망을 피하고 거부감을 덜기 위해 다른 지역 석유와 섞여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침략 후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 석탄 가격이 356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폭등과 경제 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에 힘입은 듯 러시아의 국제 수지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폭등했던 루블화 환율은 벌써 전쟁 전인 2월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альдо текущего счета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превысило 58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И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ксимум.
다만 소비자 물가는 개전 이후 9.4% 올랐고 연간으로는 17.5%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경상흑자를 이용해 가계를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측의 제재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미국의 경제 역동성 약화, 유럽의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비웃으며 내부 단결을 시도하는 푸틴에게 미국과 서방 측이 효과적인 추가 압박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군 창건 90주년을 맞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동원해서 열병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 열병식 연습장에서 다수의 병력과 장비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에 맞춰서 열병식을 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략 무기를 동원해서 군사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북한이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조선운동가의 지향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스물한 살 현역 병사가 백신을 맞은 뒤에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경련을 일으켰는데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간 뒤에 8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증세가 심각하다는 민간병원 진단이 있었는데도 무리한 복귀 명령을 받았다며 막을 수 있는 희생이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육군에 입대한 21살 A씨. 그의 어머니는 지난달 22일 중대장으로부터 아들이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가로 부대 밖에 나와 있다가 복귀한 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침대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취침 전까지는 살아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점호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데 몸이 이미 조금 경직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직후 골반과 목에 두드러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지기 석 달 전부터는 한 주 동안에만 6번이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상태가 심각해지자 부대 밖 민간병원에 머물러야 했고 병원에서는 수막뇌염, 뇌전증 등 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격한 운동을 하지 말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몸에 물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매우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네, 뭐 지금까지 아파서 뭐 입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보기에 좀 드물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성이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좀 호전됐지만 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갑작스레 부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가를 낸 지 석 달 만에 부대로 돌아온 A씨는 사망 전날까지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지만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불침번한테 집중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이라든지 신경을 좀 써달라. 이 부대에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해요. 안 갈 사람을 보냈습니다.
A씨 유족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사후 경직이 일어났는데도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하거나 자인과 관련된 계속된 질의에 기저질환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만큼 기저질환이 심했다면 애초 부대복귀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무슨 옆에서 지금 계속 기저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냐는 거죠. 현재 육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망 전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군 수사 결과는 길게는 6개월 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했고 앞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고 희생한 4.19 정신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자 급기야 당 내부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우선 윤 당선인의 일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62주년을 맞은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집결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불의에 한거한 희생자들을 추모했는데요. 하지만 기념식 시작 1시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두고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이 인사에 대한 고심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기념식 참석을 마친 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경청 식탁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자와 함께하는데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아픔을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도 나섭니다. 내일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전주 혁신도시 등 호남을 방문해 감사 인사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후보 시절 5차례에 걸쳐 호남을 찾아 유세를 펼쳤던 윤 당선인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자 가운데 호남 지역 최다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 자녀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야말로 윤 정부의 조각과 청문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잇따르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기치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도 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길에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어떤 불법, 부당 행위가 없었다면서 필요하다면 자신도 직접 조사받겠다고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 후보자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며 정 후보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없었던 만큼 인사 검증 부실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2030 세대 공정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여전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분 때문에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아주 바쁘게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안이 있는지 높은 차원에 대한 언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 잠시 뒤 2부에 출연합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 넘겨까지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됐고 오늘 오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습니다.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 완박을 둘러싸고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법안을 처음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 1소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처리 절차, 적법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논의는 자정을 넘겼고 회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재개됩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참석이 논의됐다가 최종 불발되는 등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부터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되기도 하는 등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도 충분한 시간 논의를 거쳐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에서 정한 법안 처리 시한이 4월 말로 분명한 만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만남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에 대한 두 당의 입장을 듣고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에는 박 의장의 뜻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인 만큼 얼어붙은 전국에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다른 국회 일정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대내외 악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의견이 주요 질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역삼동 아파트를 포함한 42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신상 검증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갈등을 둘러싼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속속 이어지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외에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특히 정호영, 한동훈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 공세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인사청문 전국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국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이 2개 차로를 가로막은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어제 후 6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3번 국도 하행선에서 3.5톤 트럭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대 교통이 완전히 통제되면서 퇴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3.5톤 차가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 파일로 추정되는데 옆으로 틀어지면서 차가 뒤에서 오래 후속 차량하고 좀 많이 부딪혔어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완전히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공주시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탄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앞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에서 잔불을 정리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LPG 가스 충전소 세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청소용 모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학동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정비소에 있던 차량 넉 대와 건물 일부를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수완박 문제로 오늘 여의도도 또 서초동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서초동에서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전국 평검사 회의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 중앙지검에서 한 150여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평검사 회의가 열렸었고 이번에도 한 5-6차례 여전히 열렸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외부에 이제 공표를 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취지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결국 평검사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이번은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이나 민생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향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전에도 몇 번 평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조직 자체에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전 그 평검사 회의와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감은 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대응들이 좀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평검사 회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한 채의 양보도 없는 그런 걸 결국 하게 되면 뭐 검찰들 다 우리를 사표내겠다. 그러면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단지 현재 어떤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검찰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랄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뭐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안에 있어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는 워낙 강경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속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늦출 것인지 그러면 그의 전제로서 민주당의 물론 설득도 중요하겠지만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문제도 있고요. 또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여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이 얘기가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평검사 회의 때도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대검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총장이 만난 다음에 검찰이 좀 누그러진 그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검사 회의도 그런 과연 기류 속에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의 해석도 다르고 또 언론들도 해석이 다르고 하던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좀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과연 민주당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얘기 자체는 이제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네. 또 이런 의견으로 또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상 막 강하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 말씀하신 거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 검경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좀 천천히 하면서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국민에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부분 검찰과 관련된 또 부정적인 이야기 자체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호수 총장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사표를 반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한 70분 동안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뭐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래요. 김호수 총장이 주로 말을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말씀과 대통령 생각이 중요한데 단순히 본인이 어떤 검찰의 어떤 대변자의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몇 가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의 말씀만 가지고는 대통령이 지금 검수 완박법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추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입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김호수 총장이 검수완박 대신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사표를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만약에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게 또 고검장 회의랄지 평검사 회의에서 일파만파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담 요청은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이건 국회의 권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청와대에 그런 말이 있고 나서 사표 던지겠다고 총장이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격동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면담을 이제 받아주는 형식으로 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난 뒤에 김호수 총장의 어떤 태도가 그 전에 이제 강경 입장에서 좀 누그러졌어요. 그걸 어떤 언지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출근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원론적 얘기이긴 한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수사주의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사권만 수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정책에 관한 협의체 만들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대검에서 또 바로 약간 반박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주의만 유지를 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그런 논의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검이나 대부분의 검사들과 김호수 총장과는 의견이 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 의견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라는 좀 의아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 어떤 검사들의 어떤 성향이 그런 것들은 청와대 면담 이후에 좀 누그러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검장들, 뭐 추후에 고검장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평검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행동을 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얘기한 그 이른바 절충안 대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것 예컨대 정관 예우를 막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중립성에 대한 뭐 특별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수사 지휘권만 갖고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응천 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부칙을 특별히 이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안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172명 발의가 됐고요. 또 그 전에 보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랄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좀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 70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에 관련된 중요한 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만 개정하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특별법들이 많아요. 그럼 특별법에 처벌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친고죄 비슷하게 어떠한 전제적인 뭐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뭐 또 검찰만이 또 전속적으로 한 그런 것들, 또 경찰만이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찰이 기소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사권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이 또 다른 것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 모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되면 이제 경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즉 죄가 안 되는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 측이나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의 신청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대안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홍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조문을 전체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사실 비교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아마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법과 관련된 교수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학회에서도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낼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홍천 의원은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고 지난번 의총회에서 보고되지 않는 내용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모순되고 충돌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유언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특히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만들 때는 자구 하나 문구 하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여야 협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좀 관여해서 처리를 하기 전에 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법조계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이런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라든지 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이제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절차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이제 전체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소위를 가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 조정 심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사실 뭐 적어도 안건 조정 심의는 한 9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전에 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의 회부에서 바로 통과시키면 뭐 본회의 상정하면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 법 자체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뭐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대한변협이랄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제 오늘 논의됐었던 일이 아니라 이미 단연간 논의돼 왔었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주요 그 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찬성한 의원들이 많았다라는 입장이고 경찰이 이미 99% 이상 사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후에 또 보완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분리는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고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검찰의 대부분의 수사 권한은 다 경찰이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경찰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경찰이 원래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지금 어느 통계를 보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검찰이 한 0.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수사 건수를 비교하면. 그럼 검찰이 사실은 현재 수사하는 권한은 굉장히 작은 거고 더구나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도 검찰 내 부서도 사실은 이제 특수부 같은 걸 거의 많이 폐지를 했기 때문에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권한 자체가 사실은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수사를 이걸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검찰이 만약에 수사의 불공정성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인 걸 마련해야 하고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굉장히 독점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고 한다고 정치의 편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경찰 수사권을 빼앗을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수사권을 뺏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뺏으려고 하면 시간적인
걸 두고 천천히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요. 조금 전 띄워주셨던 그 그래픽 함께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법안 자체가 이미 검찰 수사의 이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시죠? 법률 불소급 원칙은 원래 이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이제 법률 불소급 원칙인데 부칙 2조 자체가 계속적인 수사를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한 걸 다 3개월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해당되느냐 그건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시작했으면 법을 정할 때 이미 한 수사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때까지는 수사 권한을 주는 게 일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3개월 내내 하던 수사도 빼앗아서 어디에 보내게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법률적 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유언이냐 유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반적인 법 원리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이 물론 이제 모든 문제의 척척박사 만물박사로 쾌도난마 정답을 제시해 주는 분은 아니고요. 법률가로서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오늘 견해를 들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도 없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정치권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